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남자 송기사입니다. 매일 주요 기사를 추려서 구독자분들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이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대한 사심을 빼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 뉴스 기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의 뉴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 주식 투자로 780억 원 손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의 아버지가 11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 경찰의 주거지 수색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당한 뒤였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가족 5명을 입건하고 범행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BC 뉴스 기사입니다. 오늘 4,000명대 예상 거리두기 완화 논의 중.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서 지금의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87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065명 많은 숫자로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900명 넘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서 정부는 어제 방역 의료 분과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사적 모임 4명,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지금의 거리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을 조금 풀거나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고 해도 11월 일상회복 시작 때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방역 지표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방역 완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YTN 뉴스입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 큰 불이 나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 관할소방서 소방력이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6시 20분쯤이라고 하는데요.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있는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석유를 정지하는 공장인데요. 불은 정확히 배터리 보관동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3층짜리 건물의 2층에서 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 인력 8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불이 난 곳에 워낙 연기가 많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고 하네요. 관할구청은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우회를 당부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상태이며 화재 원인도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곳이 배터리 보관동이다 보니 배터리가 모두 타야 진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완전 진화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노동부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중앙산재 수습본부 구성. 어제 있었던 사고입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외벽 붕괴. 고용노동부는 광주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6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사 작업 중지를 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AI 핀테크 사업 스타트업에 1,70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뉴스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베팅, 포트폴리오 등 금융사의 서비스 국내 인공지능 AI 핀테크 스타트업인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11일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로부터 1억 4,6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한 건 2015년에 쿠팡에 1조 1,000억을 투자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YTN 스포츠 뉴스입니다. 새내기 K리거 이승우 튀지 않게 말보다 행동으로.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 이승우 수원FC에서 새로 출발을 합니다. 이승우 코리안 메시 각광 명장면 눈도장 유럽 생활 접고 국내행 겸손하게 말보다 행동.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의 이승우 선수가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팀 수원FC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톡톡 튀는 개성은 잠시 내려놓고 실력과 행동으로 이름값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해 승격하자마자 5위에 오른 다크호스 수원FC에서 이승우는 공격 본능도 뽐내고 2019년 마지막 달성하지 못한 A대표팀 태극마크도 되찾고 싶습니다. 이승우 선수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요. 바르셀로나 출신 이승우 선수와 백승호의 맞대결도 있고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K리그는 다음 달 19일 공식 개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SBS 뉴스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뉴스인데요. 오영수 왕관 쓰고 미소, 동료들이 열어준 골든글로브 축하 파티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78세가 동료들이 열어준 축하 파티에서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30대, 40대 남성 절반이 비만, 만성질환 위험 적신호라는 기사입니다.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뚱뚱한 체형, 툭 튀어나온 배, 굵은 팔, 다리 등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비만은 외모 등 신체 외적인 문제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비만의 진짜 무서움은 몸을 점차 망가지게 해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만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비만이 영향을 끼치는 질병으로는 성인 천식, 당뇨병, 남성 난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지목됩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일보 뉴스입니다. 20대 대장암 설마 하다가 발견 늦어 라는 제목입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김모 씨, 김 씨는 평소 설사가 잦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과거 어머니가 대장암을 앓았고 전이암으로 사망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CT 촬영을 했고 결국 임파선 전이가 된 좌측 대장암 3기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고령이 주요 발병 원인이지만 20대 대장암 환자도 늘고 있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암은 고령자에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에 소홀한 20대의 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식습관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1월 12일 아침 뉴스 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명언 한마디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고 합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 최대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